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부천에 안 좋은 소식이 뉴스를 접했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부천 시민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전 국민들이 응원하겠습니다. 금방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대장을 설명드리고 3기 신도시 설명드릴 때 항상 나오는 그 지도입니다. 부천 대장은 인천 계원과 같이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37,000호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부천 종합운동장 여기서 SVRT를 타고 여기 김포공항까지 갈 수 있죠. 여기서 탈 수 있는 게 바로 7호선과 바로 저기 GTX 노선입니다. B 노선. 그리고 이쪽 옆에 이용하게 되면은 많은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사를 이용해서 1호선, 대곡 소사선. 소사로 나중에 대곡 위를 통하게 되면 부천 종합운동장을 위해서 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정에서 홍대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쭉 위로 올라가면 대곡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많은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고, 김포공항을 통해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역, 그리고 나중에 GTX D 노선을 들어오게 되면 삼성역까지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는 지역이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SVRT입니다. 그리고 두 지역을 잇는 게 바로 경명대로 신설 및 확장입니다. 유기적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국토부 발표 들으셨죠?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다시 마련해서 확정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남 교선과 과천지구처럼 더 좋은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설명드렸던 GTX 노선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과 위에 올라가기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SVRT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 가게 되면 많은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향후 이렇게 되면 삼성역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게 삼성역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많이 보셨던 SVRT입니다. 여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이 핵심이다. 왜냐? 안에 지금 지하철이 없어요. 향후 어떤 교통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내용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이쪽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기 부천 그 종합운동장에서 위에 이제 대곡선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다음 역이 원종입니다. 원종. 이 원종에서 쭉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홍대 입구까지 가는데요. 여기 이제 이 선을 만들려고 이 강서 주민들과 향후 이쪽에도 되게 복잡했습니다. 대안1, 대안2도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이 원종과 고강 쪽은 원래 여기 전철에 그 수혜가 아예 없었던 지역입니다. 이번에 이게 들어간 거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진짜 찾다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이 복잡한 지도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겁니다. 원종에서 출발을 해서 상암 DMC,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출근을 하죠. 그리고 홍대 입구, 사람들이 수요층이 많습니다. 나중에 퇴근을 하거나 집에 갈 때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나 가치가 있어질까요, 이쪽 지역들이. 그리고 덕원지구가 요즘 핫하잖아요. 향동지구도 있고 옆에 고양 창릉이 있으면서 그 세전력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이 분양도 잘 됩니다. 분양가도 높고요. 그게 바로 바로 지하철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소사 다음에 당 아래입니다. 여기가 부천 종합운동장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신 모에서 당 아래가 부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원종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위로 김포공항과 대곡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깔끔한 지도가 나온 건데 하나 보여드리면, 이 소사선의 위에 대곡을 갈 때 보면 여기가 부천 종합운동장이에요. 7호선과 GTX 노선. 원종을 통해서 여기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은 홍대를 갈 수 있는 거고요. 김포공항을 통해서 여러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GTX D 노선, 능곡을 통해서 경의선, 대곡을 통해서 뭐 3호선 아니라 고양 신설설, GTX 노선, 여러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나가는 데마다 다 바로 더블 역세권인 겁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여러 가지 파생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에는 없다. 향후에 어떤 교통 대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나중에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를 빼고 부천대장과 인천계의 어떤 연결고리는 빼고 그 정권 지금 현재로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일단은 좀 많이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냥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인천계양과 부천 그 신도시입니다. 대장. 이쪽에서 이제 SVRT를 타겠죠. 쭉 내려와서 이쪽이 부천 종합운동장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파생되는 겁니다. 밑에 소사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1호 올라가면 원종에서 홍대선을 이용해서 상암대시나 저기 홍대를 가겠죠. 그리고 1호로 올라가면 김포공항과 대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이 뭐냐? SVRT죠. 근데 그게 거의 지하철과 똑같거든요. 정말 나쁘진 않습니다. 사람이 인식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도 지하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향후에 이제 교통 개선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곳은 이쪽이 핫한 지역이 이제 온수나 여기 부천 시청역 쪽. 부천에 시청이 있으니까 중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원종, 그리고 밑에 있는 중동. 이쪽을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도 인기 있는 지역을 뽑아보고 그 아닌 것도 뽑아봤습니다. 여기가 제일 핫한 지역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이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맞은편이 바로 마곡입니다. 바로 한 달이 걸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파하고 하남하고 보시면 됩니다. 송파에서 하남을 넘어가면 봐서 매매가가 엄청 많이 차이 나거든요. 여기는 그런 갭 차이는 있을 거예요. 바로 그냥 같은 거기 생활권이겠지만 그래도 서울이잖아요.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보게 되면 핵심 그 첨단 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천 대장 밑에 있는 중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이 안으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수요층이.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컨셉 바로 교통과 환경 그리고 육아시설. 그러니까 많이 이런 유기적으로 다닐 수 있게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이 세 군데가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SVRT를 중점을 해가지고 이런 업무 유기적으로 배치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 아까 설명드렸던 통합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하겠다. 연내 확정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중요한 내용이라면 제가 꼭 동영상을 만들어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어가 좀 틀렸네요. 인천 계양. 일단 청약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복습한 건 나쁘진 않잖아요. 봐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가끔 저도 헷갈립니다. 자, 부천시 같은 경우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인천광역시하고 틀려요. 바로 옆에 있다고 인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 부천시예요. 부천은 경기도는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보시게 되면 2년 동안 거주하게 되면 우선 공급을 해주고요.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경기도, 여기 그도 떨어지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고양시 세 번의 기회를 줍니다. 우선 공급이 어느 정도 유리한 점이 있죠. 단 첫 번째 떨어지면 가점제로 하게 되면은 확률이 적다. 그동안의 선례를 보게 되면 다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기재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초과 같은 경우는 50% 초과는 가점, 나머지는 추점인데 거기서 75%는 무주택, 그 다음 나머지 25%는 1주택자인데 처분 사역을 한 사람한테만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바뀐 거죠. 거주 의무기간이 강화됐습니다. 이제 3년에서 거의 5년이에요. 근데 수도권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한 7, 8년은 팔지 못해요. 전매 제한 기간은 보통 이제 3년에서 8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거기에 제가 조사한 거랑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향후에 제가 분양가는 어느 정도 책정될 것이며 향후에 매매는 어느 정도 될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부천의 중심지가 바로 부천 시청역 그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온수역이 중심인데요. 거의 중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2월달에 입주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2480입니다. 평당가가. 여기는 이게 제일 작은 평수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평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바로 부천시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되게 중심 있죠. 밑에 또 여기 공원이 있어요. 아주 되게 좋습니다. 쾌적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시청이 있어서 볼일 편하게 볼 수 있으며 전철역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매매가가 높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분양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높나?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1호선과 7호선입니다. 가깝죠? 그쵸? 근데 여기는 왜 뭔 차이가 있을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평형입니다. 평형. 평형이 좀 낮을수록 원래 그 평당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높다가 아니라 그냥 중간 거의 똑같은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만약 중동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가 25평 있었으면 이거만큼은 최소 가셨을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부천 대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정도 분양 매매가가 나중에 갈까? 솔직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전철은 없습니다. SVRT가 전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식 차이가 되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도 희망상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전 좋겠습니다. 희망입니다. 만만치는 않다. 그래도 가능성은 없진 않다. 그러면 어디를 비교하면 좋을까? 이쪽에서 제일 인기도 있으면서 세대수가 많은 팰리스 카운티입니다. 지금 이 정도 갑니다. 보시면 33평과 24평 차이가 이 정도 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랑 얘랑 감안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도로 보이시면 여기입니다. 중동역이 바로 뒤에 있고 부천시청역도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좀 거리는 좀 돼요. 근데 도보로 못 다니는 거리는 아닙니다. 다만 왜 여기에 분양가가 매매가가 낮냐? 보시면 2009년입니다. 벌써 11년 됐어요. 근데 이 정도가 보편적이지 않을까? 나중에 부천대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하나만 보고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또 다른 것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있으면 입주하는 겁니다. 부천 한신 더 휴 메트로인데요. 메트로니까 바로 전철이 있겠죠. 여기가 1460만원에 분양했습니다. 일단 세대수는 많진 않아요. 자 보시면 소사선 1호선과 서해선이 있습니다. 양홍에 나중에 대곡 이쪽으로 뚫리게 되면 향후 더 가치가 있죠. 왜냐면 소사역 다음에 어디다? 바로 거기 부천 종합운동장역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1460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2020년 6월에 올라갈 거고 내 생각에는 매매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천 힐스테이트 중동은 어디냐?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여기였습니다. 처음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나 똑같습니다.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분양가가 얼마였다? 1850만원 했다. 그럼 들어가게 되면 얼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같은 거니까요. 2년이니까 좀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 그러면 원종이 나중에 대곡선이 그쪽에 소사선 연결되게 되면은 부천 종합운동장 다음에 원종입니다. 원종을 통해서 홍대를 갈 수 있겠죠? 여기는 선시공 후 분양했습니다. 입전율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반영이 된 거라 1790만원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원래는. 근데 더 올라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시게 되면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가 이쪽이 부천 쪽인데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종합운동장인데 여기가 원정역입니다. 원정역 나게 들어오고 이쪽이 나중에 구강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선시공을 했다는 거 감안해서 이 정도 간 겁니다. 좀 관심도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좀 거기 그동안 설례를 보게 되면 나라가 지는 공공에서 짓더라도 하자가 좀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부뭐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뭐 건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향후에 갈수록 우리도 후분양이 아니라 선시공 후분양하면 선분양이 아니라 선시공한 다음에 후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제 끝내고요. 그럼 제가 생각한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종합한 결과
요쪽은 제 예상으로는 희망상 좀 낮은 금액으로는 1200에서 13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했던 시세보다 좀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천대장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 예상 금액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정도로 높아지지 않고 어느 선까지만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 선에 분양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다만 좀 희망사항인데 플러스 알파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좋게 나온다고 하면 진짜 획기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분양가 맨 처음에 청약할 때 분양가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럼 매매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교통이 좋아진다면 무조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그 정도의 분양을 했다, 향후에 입주하고 나서 보통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지 GTX 노선도 들어오잖아요. 5년 동안 팔지도 못하니까 거의 대부분. 그럼 8년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 2022년 3년에 분양을 한다고 치면 나중에 입주하고 나중에 팔 때쯤에 2030년 정도 넘어야 되거든요. 그때 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최저 미니멈으로는 못해도 이 근처 가면 좋겠지만 못해도 한 2,000원 넘지 않을까. 그러면 1300에서 만약 1400을 분양한다면 못해도 한 500에서 600은 그냥 붙지 않겠습니까? 최소? 제가 말씀드린 거 너무 많이 또 기대같이 얘기하면 거기도 또 뭐라고 하신 분 있어서 쟤는 그냥 보편적인 건 설명드린 겁니다. 그건 충분히 저는 간다고 봅니다. 2,000은 무조건 넘습니다. 입주하게 되면. 그만큼 더 도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는 신도시입니다. 확실히 다른 지역과 틀려. 하나만 분양한 게 아니에요. 전체 신도시를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부천 대장 안에서도 또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겠죠. 근데 보편적인 시세는 제가 봤을 때 2,000원 조금 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봅니다. 뭐 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전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 모르셨던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셨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